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어디로 연금 계좌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전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궁금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자꾸 만기 자금 이러니까 만기가 도래된 시점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만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8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80년 설정하게 되면 80년 뒤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신경 써야 될 거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일단 1번 선택지 보시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전 가능하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사항이 됩니다. 공통사항. 그래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2번 케이스 보시면 연금저축 이전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로는 IRP 계좌로 이전했을 때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언제 가능하냐? 바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에 얼마를 불입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100% 다 적용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100% 다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케이스별로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크기는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우리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이전됐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인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살펴보면 ISA 계좌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첫 번째, ISA 계좌 전환 금액 중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일단 첫 번째 관련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 수 있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ISA 계좌를 가입을 하고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연금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로 신규를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연금 저축이 있고요. 자, 하나는 IRP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600만 원이고요. 자, IRP의 경우는 연간 900만 원까지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계좌의 납입 한도는 맥스 얼마일까요? 1,8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둘 다 합산해서 맥스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3천만 원에 대한 IS 만기 금액을 일단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연금 계좌를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금 저축을 만약에 개설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무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입한 금액은 빵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세액공제를 얼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스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3천만 원의 이전 금액 중에 10%에 대한 해당액이 얼마일까요? 자, 300만 원이죠. 이게 최대 한도입니다. 300만 원. 자, 그러면 전환 금액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전환 금액. 자, 그러면 전환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3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올해 그 세액공제, 연금저축 신규로 가입했는데 이때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ISA 전환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가 300만 원이 적용이 돼서 이때는 300만 원까지 뭘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3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9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900만 원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300만 원을 납입했고요. 이전한 거죠.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 즉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3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얼마가 남냐면 2,7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미적용분으로서 다음 연도에 인출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2,700만 원은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돈은 직접 납입하지 않았지만 ISA 계좌 전환, 즉 이전 금액이 자,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700만 원 중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이 차감된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돼요. 자, 따라서 자, 올해 내가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요 300만 원. 자, ISA 전환 금액의 10%인 이 300만 원과 자, 그리고 2,700만 원이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중에 6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즉 세액공제 납입 한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액 3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전한 금액 중에 600만 원은 세액공제 납입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토탈 인정받게 되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미적용분이 2,100만 원이 되고 이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뭘 할 수 있다?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받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SA 전환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연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그 금액에 아무것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 전환금액의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납입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세액공제 미적용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900만 원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이때는 IRP의 경우는 1,2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1,2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자, 이때는 얼마가 이제 저 세액공제 미납입금액으로 적용이 될까요? 바로 3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차감한 1,8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적용돼서 다음 연도에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관련 내용을 조금 숙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납입 한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는 ISA 전환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전환 금액의 10% 맥스 300만 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계좌에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크기는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일단은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요 근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전환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SA 계좌 만기 금액의 10%입니다. 그죠? 최대 300만 원이에요. 맥스. 자, 그래서 개념 하나, 전환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뭐에?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추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됐죠? 따라서 전환세액공제 IS 계좌 만기 금액 10%, 최대 300만 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전환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 맞습니다. 그죠? 자, 다만, 자,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따라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 IRP의 경우는 9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의 자금을 채웠느냐.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이 600만 원 다 채웠다. 자, 그러면 전환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가 맥스 끝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IRP 가입하고 있는데 900만 원 다 채웠다. 그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300만 원이 끝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전부 다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환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된다,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SA의 만기 전환 금액 중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은 그냥 당해년도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그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납입하지 않은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납입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막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약간 의문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따라서 자, 4번 IS 계좌 만기 자금, 자, 연금저축 이전 시 세액공제 사례입니다. 자, 나고 계시는 연금저축 펀드에 연간 2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연금저축이니까 원래 추가로 400만 원까지 더 내게 되면 맥스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IS 계좌 만기 금액을 1000만 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납입 금액의 10%인 얼마? 자, 100만 원을 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전환 금액에 따른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나고 계시가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IS 계좌 만기 전환 금액 중 다음 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영상 계속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연금저축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자, 우리 나고객 씨의 사례만 볼게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나고객 씨의 사례는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전환금액 1000만 원의 10%인 연 100만 원을 전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액 200만 원과 플러스 여기 100만 원까지 해서 우리가 흔히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인정액은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최대 700만 원까지 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라는 물음표를 딱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일단 설명부터 드리게 되면요. 전환금액은 1000만 원,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납입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9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올해 자, 연금계좌로 입금한 입금 금액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고기 씨가 200만 원 납입했고요. 자, 여기에 전환 금액이 9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서 자, 전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 1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차액 5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자, 일단은 전환세액공제 100만 원 인정받는 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200만 원 인정받는 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900만 원이 납입금액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자, 이때 추가적으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900만 원에서 얼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이 바로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합산 600, 그죠? 그다음에 전환세액공제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전환된 이 ISA 계좌 이 10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00만 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납입됨으로써 400만 원의 공제를 또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400만 원 뺐더니 다음 연도에 우리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크기는 바로 5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고객 씨의 사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에 600만 원 이미 납입하고 있다. 내가. 자, 그리고 전환금액에 대한 10%를 적용받았다. 자, 이때는 그냥 700만 원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나고객 씨가 다음 연도에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인출 금액의 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자, 내가 1000만 원 데려다 와서 100만 원만 공제 받았으니까 이때는 9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세액공제 인정액에 대한 크기는요,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 그 납입액에 따라서 적용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자,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 요겁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 자, ISA 계좌 이전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환세액공제 10% 최대 3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맥스로 연금저축을 납입했었을 때에 대한 가정이고요. 만약에 연금저축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환세액공제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올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납입하게 된 납입 금액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전환금의 300만 원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약에 3천만 원을 ISA 계좌에서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환세액 공제는 300만 원씩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고객 씨가 만약에 200만 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했고요. 그다음에 전환세액 공제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 적용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연간 500만 원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이 400만 원은 이 3천만 원에서 자 300만 원 차감한 2,700만 원이 바로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400만 원이 차감하게 되어 또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최대 900만 원까지 뭘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자, 이때 다음 연도에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는 2,300만 원에 대한 부분 세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된 세액공제 10%를 제외하고 본인이 납입한 연금계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금액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 연금계좌 전환금액 3천만 원에다가 전환세액공제 10% 한도인 300만 원, 그럼 차액 2,700만 원이 생기고요. 우리가 이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을 때 2,700만 원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계좌를 100% 납입했었을 때에 대한 경우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700만 원에 대해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빵원이다. 하나도 납입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공제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400만 원만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빼기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뭘 인정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 2,700만 원은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미달할 경우 2,700만 원의 일부가 세액공제 한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으로 얼마를 불입했는지가 우리가 ISA 계좌 만기 금액이 전환됐었을 때 최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한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냐면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미니멈, 자, 연금저축 순납입액. 자, 이것은 가입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ISA 계좌 순납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ISA 계좌를 만기자금을 이전을 하죠. 그것을 전환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전환금액 중에 전환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납입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6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고객 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순납입액은 200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순납입액은 전환세액공제가 1000만 원에서 자, 10%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감한 순납입액은 900만 원이 되고 이 둘을 합하게 되면 1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자, 이 중에 작은 값이니까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미니멈 1000만 원의 10%가 전환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10%, 100만 원. 그리고 최대 300만 원 중에 작은 값이니까 100만 원이 적용돼서 아래 공식에 의해서는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했을 때 최대 700만 원까지 뭘 적용받을 수 있다? 나고객 씨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한번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고객 씨는 연간 200만 원을 연금저축 납입했고요. 자, 그리고 전환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은 1천만 원에 대해서 10%,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했고, 자,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이 900만 원이 바로 연금계좌의 신규 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총 납입 금액이 11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600만 원 납입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얼마? 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게 된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의 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가? 자, 나고객 씨의 경우는 200만 원 본인 납입,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전환세액공제 100만 원, 나머지 900만 원 중에 자 400만 원을 또 뭘 받은 거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5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그냥 몽땅 다 납입했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몇백만 원 다 납입했으니까 이 전환세액공제 이 100만 원만 적용받게 되면 이때 토탈로 700만 원 세액공제 적용받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 중에 10%만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저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알쏭달쏭한데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 원 모두 납입했고요. 자, ISA 계좌 만기 금액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600만 원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이전금의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 자, 그럼 세액공제 합계는 9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과세제외 인출 금액은 자, 전환금액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 차감했죠. 그럼 나머지 2,700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다음 연도에 인출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인출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과세 제외 금액이 되고 그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관련 서류 한 번쯤은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이전 사례 두 번째. 자, 연금저축 펀드를 신규 개설해요. 그래서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A 계좌 만기금의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했다면, 자, 이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 납입분은 빵원, 그 다음에 전환세액공제는 300만 원 적용이 되는데, 이때 세액공제 합계는 3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추가 세액공제 인정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700만 원 그 차익에 대한 것은 연금저축 납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세액공제 600만 원을 또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액 3천만 원에 10%인 300만 원, 거기에다가 추가로 세액공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600만 원이 적용돼서 이때는 1,000만 원,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연도 인출 가능하고요. 이때 올해 우리가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의 크기는 결과적으로는 9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의 경우는 납입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
그다음에 전환세액공제 10% 적용하면 3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최대로 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가입하신 분이 납입한도 900만 원을 모두 다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연도에 2,700만 원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IRP 계좌를 신규 가입해서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이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한 것은 빵원이지만 전환금액 10%인 300만 원과 그다음에 2,700만 원이 납입된 그 IRP 계좌에 인정되는 추가 세액공제 900만 원 합산해서 이때는 토탈 얼마?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제외 금액은 전환금액 3,000만 원에 3% 세액공제 적용받은 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900만 원 납입분을 세액공제 적용 금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때 1,800만 원에 대한 금액들을 다음 연도에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ISE 계좌 만기 금액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전환 세액공제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본인이 연금계좌 납입한도 6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환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만 ISE 계좌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본인이 연금계좌 납입한도만큼 모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IRP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본인 납입금의 그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 그 다음에 본인 납입금액 그 차액만큼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100% 채우지 않은 분들은 ISA 전환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의 크기가 모두 다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연금계좌 전환금의 세액공제 미적용분 인출에 대한 부분은요, 자, 일단은 연금계좌에 이전됩니다. 자, 그러면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0%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해서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ISA 계좌 만기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에 얼마를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관련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고요. 정말 어려운 내용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 열심히 했습니다. 아셨죠? 근데 아마 이해가 많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댓글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